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뉴스원 강원본부 신효재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박성규 영월 군수님 모시고 민선 6기 2주년 관련해서 성과와 또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군수님 국민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그 민선 4기, 5기, 6기 벌써 2년 차를 맞이했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군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신뢰를 보내주시면서 영월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땀과 열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이 영월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영월군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선 6기 2주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월군을 위해서 뛰어온 세월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벌써 예. 3선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계획했던 공약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이 폐왕지역이라는 그런 회색 도시 또 국민들이 우리가 뭐 하면 될까 이러한 그 절망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우리 영월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나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을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월이 지금 새로운 생태, 역사,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도시 환경도 바꿔놓을 수가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영월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그 도시를 갖고 나가는 거고 또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사람과 소통 그리고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해야 될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인데 우리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연구 실증 단지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돼서 오프닝이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갈 것 계획이고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새로운 그 성장 산업이 이제 곤충 산업 육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 또 청정소재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농공단지에 유치하게 되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기까지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를 좀 더 특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상동광업소가 제공을 통해서 자원에 대한 그런 그 마이스터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동고등학교를 지금 사실 존폐 위기에 있거든요. 상동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는데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 마이스터코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동 광업소 제공에 더불어서 그런 고급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이스쿨을 우리가 육성해 나간다면 인력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지역에 침체했던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그런 유사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정말 생산성 있고 또 도시가 좀 뭔가 미래에 희망이 넘치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도 아직 남은 과제들이 또 있네요. 많죠, 예.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점도 있고 예. 그거에 따른 또 에피소드도 있을 많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이카 영월 네. 교육원 네. 유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사실 강원도는 코이카 영월 교육원이 올 그런 대상도 아니었는데 끈질기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코이카를 설득을 하고 또 관계자들이 나중에 위치를 또 현장 실사를 하면서 생각을 바뀌게 하고 그런 시간이 3년이 걸렸지만 작년에 이제 개관이 돼서 우리 영월에 이제 정말 명실공히 해외 봉사단원들의 정말 그 교육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고 그와 더불어서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을 하면 결과를 얻어낸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연구 실증 센터 들어올 때도 보면 사실 그게 음성 주변에 있어야 될 건데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힘과 의지가 또 유치했던 계기가 됐던 거고 이번에 그 이제 국토부가 이제 무인항공 관련해서 이제 공역지 선정할 때도 사실 전국에 5군데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도 도전을 하면서 결국은 유치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던 것도 지금은 테스트 배드만 하는 과정이지만 앞으로 드론 관련된 그러한 그 연구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정부의 R&D 사업을 지원받아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이 좀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산업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 네. 사실 영월에서 코이카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그렇죠. 잘 못했던 일이기는 한데 코이카 사업이 이 영월에서 시작된다는 건 그만큼 봉사뿐만 아니라 영월 국민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아마 그게 영월의 변화를 만들어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업 지원이 그냥 지원이 아니라 꼭 공모를 통해서 그렇죠.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모 사업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경쟁도 심하고 이게 또 전국 단위가 많아가지고 선정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강원도가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영월에는 꽤 여러 개 선정됐죠, 지금.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는 마을과 마을 간의 경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저쪽 마을이 바뀌어지니까 야 우리 마을 이렇게 있어도 안 되겠다. 우리 마을도 뭔가 우리가 역량 강화 사업을 좀 해보자. 우리도 뭐 교육을 좀 받아보자.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보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이게 바로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땀 흘리지 않으면 마을은 변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우리 국민들의 이 보이지 않는 잠재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반도 지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네. 람사르 국제습지로 이제 등록이 됐고 또 단종대왕께서 정말 가장 그 아픔 속에 사회를 받고 돌아가신 관풍원이 이제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명승지로 이제 선정이 되는 그런 섬들이라든가 어라연이라든가 청양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국가 명승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다 이제는 무언가의 도시 브랜드를 좀 높여 나가야 되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면이 종전에 서면이었어요. 또 김삿갓면이 종전에 하동면이었어요. 그것도 주민들 스스로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하동면보다는 김삿갓의 브랜드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알려지기도 서면보다는 한반도가 훨씬 더 브랜드 가치가 높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한반도면 주민들 보고 그래요.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품고 있다. 예? 사실 그러한 그 우리 이름 하나가 경쟁력을 만들듯이 최근에는 우리 지금 남면 지역 주민들이 네. 태양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남면이 태양광 발전단지가 네. 지금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잖아요. 네. 40메가와트. 그러니까 우리도 남면 이 방위 표시는 이 브랜드가 맞지 않다. 태양광면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수주면에도 무릉도원이라는 그 지명이 있잖아요. 무릉의 도원이. 네. 무릉도원면을 바꾸겠다. 네. 행정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바로 거부할 반대하죠.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야 이제는 우리 지명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해안이 있어요. 미래를 보는 해안. 지금은 이게 명칭 바꾸는 것이 뭐 단순하게 이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주민들이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잠재력들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들이 바로 컨텐츠를 찾아내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사실 영월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네, 그렇게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상도 수상하신 게 아닌가 아, 예. 싶습니다. 그건 뭐 상은 이제 제가 받아야 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대신 우리 대표로 받은 것뿐이죠. 네, 겸손하시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변화되는 영월인데 최근에 그 강원랜드에 별마루 천문대와 비슷한 별자리 과학관이 나와서 조금 속상하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강원랜드 사장님을 저하고 우리 군의 의장님하고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번영회장하고 같이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4개 시군하고 또 넓게는 강원도하고 같이 협력적인 파트너가 돼야지. 우리의 사실 영월 하면 시와 별, 동강이 흐르는 영월이잖아요. 그런 그 슬로건이 있는데 별이라는 게 벌써 영월 하면 탁 떠오르는데 그게 참 그 뭐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이 천문 과학관 이러니까 사실 동일한 선상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보이지 않게 강원랜드는 누가 봐도 규모면으로서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죠. 강원랜드 같이 서로 상생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경쟁하겠다 하는 것은 뭐 그분들 생각은 경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군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속이 많이 상했고 그래서 관측 시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뭐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영상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요즘 사이언스라는 게
뭐 별자리만 아니고 다양한 뭐 생물도 있고 뭐 자연도 있고 뭐 다른 뭐 공상과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별을 관측하는 관측시설은 사실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천문자라는 것은 쓰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고 저희들이 또 문서로도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저번에 성명서도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쨌든 시설 투자를 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참 궁금해지기는 해요. 이제 시설 중에 전체 40,000개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이해도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이긴 그렇게 한데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또 갈등 구조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폐강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예. 경쟁 구도로 간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오죠. 요즘에. 뭐 새만금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늘 뭐 부산 지역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이제 그 사계시군의 번영회장하고 현안대책위원장님들이 만나서 반대 성명도 발표했고 지난 며칠인가 그때 8월 3일인가 국회 8월 5일인가 국회에 가서 이제 저희들도 가서 이제 사계시장 군수들하고 의장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아주 반대 성명도 발표하고 정말 이게 하나 풀어지면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제주도, 부산, 지금 새만금, 그다음에 인천, 뭐 이외에도 뭐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뭐냐? 카지노, 도박의 나라라고 그냥 오명이 아주 나빠질 거란 말이죠. 사실 이 폐광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특별법을 또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지 않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사계시군을 비롯해서 폐광 지역에 있는 7개 시군과 강원도 우리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 유상을 위해서도 이건 내응 카지노는 더 이상 풀어서는 안 된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아마 국가에서 아마 저희들은 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걸 그런 강력하게 아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폐광지 주민들은 더 아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어떠한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면 투쟁도 불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사실 강원랜드가 폐강 지역에 특별히 만들어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폐강 지역에 나와 있는 그 강원랜드 운영에서 폐강 지역에 얼만큼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좀 더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 강원랜드가 유보금을 한 2조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사실 사업이라는 게 BC 분석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계시군에서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좀 높일 수 있는 계획이 만들고 또 금방은 이게 BC 분석은 안 나오지만 미래지향적으로는 전 다양한 그 지역의 자원들을 더 어떻게 콘텐츠화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데 좀 지원해주면 그게 결국은 미래로 봐서는 강원랜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아니냐. 유보금을 가지고 쌓아둔다고 해서 병행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계시군에 지금 사실 아주 그 폐왕에 대한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또 정리하기 안 되는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은 잘 우리가 그것을 스토리로 입힐 수 있는 그러면서 그걸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 옛날에 우리가 광산도 운탄도로 산림도로를 통해서 이제는 규제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레저 매니아들이 그런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아마 레저 문화도 확산되고 그게 산업화에도 연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그 레저 매니아들이 찾아오게 되면 경제 유발 효과도 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원랜드도 그렇고 4개 시군과 또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요즘 사실 그 운탄도로 인탄도로 같은 경우는 이 보면 그 좀 제한이 돼 있어요. 동력이 돼 있는 건 못 가게 돼 있어요. 사실 요즘 할리 데이비스 같은 동호인들이 그런 비포장길을 좋아해요. 이 포장길보다는 그런 걸 선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못 가게 돼 있어요. 이 법적으로 좀 풀어서 그다음에 찝차도 요즘 비포장길을 가고 매니아들이 많아요. 찝차 그렇죠.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스릴 느끼는 사람들. 그걸 풀어서 가게 좀 만들어주고 뭐 승마라든가 MTB라든가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잘 정리 정돈만 해주면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그런 매니아층들을 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산업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매니아들이 하루 이틀 여기서 머물게 되면 결국은 경기 유발 효과도 만들어질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동학 시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동학 시설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강원랜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아우를 수 있는 컨텐츠를 찾으면 레저 문화와 연계시키면 충분히 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사실 미래에는 결국은 뭐 그런 레저 쪽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레저 쪽의 문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레저 매니아층들을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환경들만 잘 조성해 준다면 충분히 큰 돈 안 들이고도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같이 한번 협업해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매번 강원랜드의 사장님을 이 폐강 지역을 모르는 분이 오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강 지역 내에 폐강 지역을 잘 아는 출신의 분이 사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멋진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대통령 권한이니까 저희가 정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동강 시스타 말씀도 하셨는데요. 동강 시스타 회복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아마 이제 동강 시스타가 결국은 이거 페트법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아마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의 고용 창출, 경제 유발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졌지 수익 구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콘도미니엄 하나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동강 시스타가 우리 경제의 유발 효과를 따지면 1년에 한 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투자비가 1,580억이 들어갔는데 1,00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580억이라는 돈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채무가 이제 223억이 져 있고 나머지는 콘도를 분양을 했어요. 콘도 분양이 요즘 이제 5년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전환 시기가 됐죠. 우리가 반환에 이제 돈 줘야 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럴 때 좀 출자를 해서 최소한 채무는 갚아줘야 되잖아. 223억 채무는 갚아줘야 되고 더 나가서 진짜 우리가 콘도 분양이 170억이에요. 170억. 이것만 갚아주면요. 해결 다 돼요. 운영 정상화돼요. 운영. 왜냐? 지금 우리가 지금 203억에 1년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9억 정도 되거든요. 9억 안 나가고 그동안 또 그 직원들이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 그 공급도 좀 이렇게 절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 또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여건이 됐는데
이럴 때 조금만 좀 더 추가 출자를 해주면 네. 정말 동광시스타는 우리 향토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경제 유발 효과, 또 하나 고용 창출, 정부의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 좀 안타까워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한번 가봤더니 너무 네. 풍경이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대한민국에 이런 풍경을 가진 콘도는 쉽지 않은데 네, 네. 뭔가 해결 방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산자부하고 네. 관계관리공단하고 강원랜드하고 네. 강원도하고 군하고 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네.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산자부하고 강해관리공단에다가 누차 이렇게 네. 강원랜드에다 누차 요구하는 게 추가 출자 해달라. 이건 정책적으로 이건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정부가 살려주지 누가 살려줄 거냐. 어? 이게 무슨 뭐 BC 분석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우리 같이 고민해서 운영해 나가자. 그럼 해결 방안이 나온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결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최근에 뉴스 TV를 개국했습니다. 뉴스원에. 그래서 축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이렇게 뉴스원에서 방송 개국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진실된 삶, 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또 어려운 부분들을 언론에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주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잘 이렇게 슬기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준다면 언론이 아마 고유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뉴스원이 더욱더 발전되고 또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그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함께 역할을 할 게 있다면 같이 역할을 해서 뉴스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규 영월 군수님 모시고 민선 6기 2주년 기념해서 인터뷰 나눠보았습니다.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